running to catch you again. Our love is in flames. 자, 소나타로 갈아탔습니다. 소나타가 이번에 이제 센슈어스라는 이름으로 1.6 터보 가솔린 모델을 내놨는데, 사실 뭐 이 이름이 센슈어스인 이유는 뭐 따로 뭐 이유는 없어요. 네, 이거를 뭐 팬네임이라고 하는데 그냥 요 모델만의 애칭 같은 거를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뭐 소나타 2.0 가솔린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얘네들한테는 애칭을 안 만들어줬으면서 왜 이 1.6 터보 가솔린에만 애칭을 만들어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전에 소나타 깡통 풀옵션 비교 리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못생겼는데 거기서 아무리 화장을 떡칠을 해도. 자, 그런데 제가 방금처럼 말씀드렸던 게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센슈어스 전용 그 디자인 패키지들이 조금 있어요. 뭐 센슈어스 전용의 범퍼 디자인, 그리고 이 뭐 사이드 미러도 이제 뭐 블랙 컬러로 들어가고요. 뭐 디테일하게 조금씩 이제 센슈어스 전용이 있는데, 일단 본판이 못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화장을 떡칠을 해도 좀 그렇다. 이건 뭐 그냥 제 입장입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제 눈이 삐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방금 SM6를 타면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1.6 터보 가솔린에 대한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왜냐면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고 SM6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SUV나 세단이나 할 거 없이 1.6 터보 가솔린에다가 DCT 미션을 계속 조합을 해왔단 말이죠. 가뜩이나 4기통에 배기량도 작은 엔진이 힘도 좀 딸리는데 거기에 터보까지 붙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터보 딜레이도 생기고, 거기에 그 DCT 미션의 꿀렁거림까지 더해져가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느낌을 주는 차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투싼 가솔린도 그랬고요, 코나 가솔린도 그래요. 근데 SM6는 진짜 이거는 사람이 못할 정도의 그런 더러운 꿀렁거림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은 1.6 터보 가솔린에 오토 미션을 조합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 SM6 때랑 똑같이 악셀 전개할게요. 제가 지금 아까랑은 다르게 뭐 이렇게 모가지에 지금 힘을 주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영락 없는 오토 미션입니다. 출발할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당연히 부드러워야 되는 거고, 부드러워야 되는 만큼 부드러워요. 자,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오토 미션이 현대의 그 말 많은 8단 미션이잖아요. 이 8단 미션이 언덕길에서 또 뭐 2단에서 3단으로 변속이 안 되고, 3단에서 2단으로 시프트 다운이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이 됐는지는 내일 나가는 그 김범훈 씨의 영상, 김범훈 씨의 트랙 영상을 보시면 또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 결과적으로 공도에서 타기에는 이 오토미션은 그냥 굉장히 노멀한 느낌이다. 딱히 반응 속도가 뭐 대단히 빠른 것 같지도 않고, 뭐 체결감이 대단히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안 좋은 느낌도 없는, 그냥 공도에서 타고 다니기에 굉장히 그냥 적당한 그런 오토미션 느낌을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엔진 출력 얘기 해봐야겠죠. 이제 엔진 얘기하면서도 좀 이제 드릴 말씀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 소나타 2.0 가솔린 공도 리뷰를 하면서 차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직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엔진 출력 때문이었습니다. 4기통 2000cc NA 엔진, 그냥 뭐 일반적으로 편하게 탈 수 있는 엔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도 주행을 할 때도 너무 불편함이 많이 느껴질 정도의 출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 제로 100이 얼마고 제로 200이 얼마고 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 영역 안에서 그냥 뭐 제로 투 30, 50 투 80, 뭐 30 투 70, 이 구간에서 답답한 느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차는 너무 좋은데 그 다른 엔진들이 출시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지금 이 1.6 터보 가솔린이 올라가고 나니까 일상 영역대에서 그 기존의 2.0 NA만큼 답답했던 느낌은 일단 지금 거의 다 사라진 느낌이에요. 자, 지금도 30km에서 갑자기 급가속을 했을 경우에 뭐 한 70km까지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딜레이 없이 경쾌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뭐 실영역 구간에서는 한 150, 160까지 재가속하는 것도 사실 답답함이 지금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소나타 공도주행 리뷰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출력이었는데, 그 출력 문제가 지금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네, 소나타 디엠파를 지금 다시 타보니까 이제서야 이 지금 새롭게 적용된 N3 플랫폼의 진가도 네, 제대로 발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N3 플랫폼 자체가 이번에 완전히 현대에서 새롭게 개발을 한 플랫폼인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중심 설계의 플랫폼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코너, 큰 램프, 이제 고속 코너를 감을 때 예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 코너를 감으면서 거기서 핸들 타각을 한 번 더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80km에서 120km 정도의 고속 코너에서도 차선 변경을 할 때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뭐가 튀어나와 가지고 회피를 하게 되더라도 언더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조차 주지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하체의 세팅이나 뭐 결과적으로 몸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은 2.0 NA 디엔파를 탈 때랑 똑같이 만족스러운 느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출력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소나타 디엔8에 들어간 이 1.6 터보 엔진에 뭐 세계 최초의 CVVD 기술이 들어갔다고 이제 현대가 굉장히 크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 CVVD가 뭐냐면은 그 가변 밸브 듀레이션의 약자인데, 그 흡기 밸브가 열리는 그 타이밍 있죠? 원래는 뭐 1초에 한 번씩 열리는 걸로 무조건 이건 고정이다 라고 했으면 엔진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1초마다 한 번씩 열리게끔도 하다가 뭐 0.8초로 당겼다가 1.2초로 늘렸다가 여기서 이거를 이제 가변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엔진 위에 이 밸브를 움직이는 캠축이 들어가 있는데, 그 캠축에다가 모터를 하나 달아서 그 모터 편심축 기준으로 해서 얘가 살짝 왼쪽으로 움직였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모터로 캠축 기준을 살짝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죠. 뭐 그로 인해서 출력이 얼마가 올랐고 뭐 연비가 얼마가 개선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솔직히 체감으로 오는 연비나 체감으로 오는 출력에서 그 CVVD로 인한 차이점은 사실 전혀 못 느끼겠어요. 자, 그러면 CVVD로 인해서 뭐 달라진 게 그렇게 없는데 얘네는 왜 자꾸 그렇게 광고를 하냐? 뭐 광고를 하는 거야 뭐 그냥 세계 최초의 기술이니까 네, 그냥 마케팅 포인트로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 좀 유의미한 게 하나 있기는 해요. 그 배출가스가 많이 저감이 되더라고요, 이 기술로 인해서. 그러면 그 대단한 CVVD가 뭐 겨우 배출가스 조금 뭐 저감되고 끝이야? 이게 뭐야? 별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단순히 지금 당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말이죠, 어쨌든 가면 갈수록 환경 규제가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가솔린 차량들도 EGR을 쓴단 말이죠. 자꾸 사람 입에다가 똥 먹이는 거나 다름없어요. 사람이 똥 먹어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EGR이 뭐 배출가스를 저감시킨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꾸 얘가 내뱉어낸 거를 자꾸 입으로 자꾸 또 쑤셔 넣어주는 거란 말이죠, 흡기로. 그래서 결국에는 뭐 흡기 밸브나 실린더나 이런 곳에 카본때가 쌓이게 되고,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진의 성능 저하나 뭐 진동 증가 그리고 내구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CVVD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EGR로 먹여도 되는 거를 조금만 먹이고서도 그 배출가스 규제를 맞출 수만 있다고 하면, 저는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엔진 내구성을 좀 더 확보한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좋은 기술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사실 제가 아까 외관을 많이 욕했는데, 한 가지 실내에서 확실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현대차가 요즘에 실내 디자인도 디자인대로 잘 뽑지만 이 마감이 정말 굉장히 좋아요. 네, 정말 좋고, 저번에 저희 그 박지영 아나운서가 와가지고 리뷰할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이 팔걸이가 높이도 진짜 정말 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넓어서 운전할 때 몸으로 느껴지는 이 편안함이나 컴포트함을 좀 배가시키는, 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노면이 안 좋은 곳이나 이런 좀 요철이 심한 곳들, 그런 곳들을 지나다닐 때도 실내에서 들어오는 잡소리를 정말 거의 들어볼 수가 없고, 또 실내에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현대가 요즘에 시트를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앉았을 때 푹신한 느낌을 주면서도
몸을 굉장히 잘 지지해주는, 이게 푹신거리기만 하고 몸을 또 지지 못해주는 시트들이 있거든요. 뭐 제 기준에서는 대표적으로 아우디의 시트들이 저한테는 좀 그런 느낌인데, 네, 이 소나타 시트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컴포트하면서도 몸을 잘 잡아주는, 네, 그런 만족스러운 착좌감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천정 같은 경우도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화이트 직물 쓰잖아요, 그레이 직물이나. 네, 근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냥 직물이 아니라 이런 면티 만지다가 캐시미어 정도 만지는 느낌? 직물은 직물이지만 뭐 컬러나 촉감이나 다 괜찮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소나타 센슈어스를 살만하냐, 소나타를 살 거면 센슈어스를 사는 게 맞냐 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하이브리드 살 것 같아요. 어쨌든 얘가 터보 모델이긴 하지만 또 터보 모델 치고는 작은 187마력이라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이 센슈어스 1.6 터보보다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는 단순히 뭐 출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숙성 면에서 또 이제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물론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점이 그 모터 들어왔다 나갔다, 또 회생제동이 걸렸다 빠졌다 할 때 그 이질감이었는데, 이번에 사실 그 이질감도 거의 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없어진 마당에는, 네, 저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그리고 보증도 엄청 길고요. 물론 가격이 풀옵션 기준으로 한 200에서 3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 300 정도는 사실 연비로, 네, 유류비로도 충분히 뽑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되게 조용해요. 엄청 조용해서 얘만 하더라도 어쨌든 4기통 소리가 계속 나긴 나잖아요. 예, 근데 하이브리드는 일단 전기로 다닐 수 있는 구간에서 진짜 뭐 어마어마한 정속성을 자랑을 하기 때문에, 네, 저 같으면은 그냥, 네, 하이브리드를 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뭐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네, 리뷰 차 다 보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매번 말씀드립니다. 이 현대차 살 때 그 블루 포인트, 멤버십 포인트를 주죠. 그 멤버십 포인트를 그 멤버스 포인트 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모르시고 그냥 썩히고 나중에 다 소멸돼서 없어지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현대기아차 신차를 구매했다, 혹은 뭐 예전에라도 현대기아차 신차를 구매했던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블루 멤버스 포인트몰 들어가셔가지고 포인트 조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포인트가 있다, 꽁돈이 생겼어, 그러면 거기서 또, 네, 자동차 용품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블루 멤버스 포인트몰에서, 네, 저희 모트라인 카케어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네, 세차용품 필요하시면 모트라인 카케어 한 번씩 꼭 좀 구매해봐 주시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엔진 안에 카본때, 카본 찌꺼기 걱정되신다 하시는 분들, 카본때 제거에 정말 효과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PEA 성분, 그 PEA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연료 첨가제 검아웃, 네, 많이 구매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M6 하면서 화를 좀 많이 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